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테슬라의 많은 혁신 중 하나인 스티어 바이 와이어가 사이버 트럭에 사용될 때 회전 반경이 얼마나 작아지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오늘 또 살펴볼 내용이 많지만 먼저 이번 주 미국 증시 스케줄과 관련된 부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8일의 경우 땡스기빙으로 장이 아예 열리지 않고 그 다음 날인 29일 같은 경우도 오후 1시에 장이 조기 마감됩니다. 산타 랠리를 앞두고 있는 11월 마지막 주는 상대적으로 거래 일과 거래 시간이 조금 짧게 됩니다. 오늘 테슬라 같은 경우 충분히 신고가를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 마감을 앞두고 낙폭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4%가 하락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큰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스컴이라는 사람입니다. 게빈 뉴스컴 같은 경우 본명은 게빈 뉴섬인데 하는 짓이 워낙 사기꾼이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컴이라는 신규 인간 쓰레기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사한 사람입니다. 그 게빈 뉴스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게빈 뉴스컴이 새롭게 제안한 전기차 구매자 크레딧을 보게 되면 테슬라만 제외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상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건 테슬라가 유일한데 이 게빈 뉴스컴 같은 경우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보조금을 주는 방법을 다르게 하겠다. 다르게 말하면 테슬라를 빼고 전부 다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크레딧 변화는 주의회와 협상을 진행하며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일단 뉴스컴의 의도 자체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 역시 언뜻 보면은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반독점과 관련된 다양한 제재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반독점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독점적인 기업이 생겼을 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독점적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독점적 가격의 의미는 시장에 충분히 많은 경쟁자들이 있을 때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제품이 판매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까지 전기차 가격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혜택을 주고 있죠. 또 가격이 너무 낮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덤핑이라고 하죠. 그런데 덤핑 같은 경우는 기업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면서 판매를 하는 것을 덤핑이라고 합니다. 이런 덤핑이 규제 를 당하는 이유는 새로운 경쟁자가 아예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격은 낮췄지만 여전히 유일하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테슬라만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 뉴스컴이라서 그렇죠. 바로 정치병에 빠질 때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외면하고 모든 걸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면은 단순히 좌파냐 우파냐만이 기준이 되는 어린아이 수준의 땡깡 정치병의 결과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추가 언급을 합니다.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유일한 제조사인데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건 미친 짓이다 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도시에 추가로 할 일이 하나 더 생긴 것이며 이제 뉴스컴 같은 경우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아주 지저분한 과거가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심정적으로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불법적인 행동들이 도지를 통해서 물증적으로도 확인이 될 것이라 봅니다. 그 밖에 뉴럴링크 허가 속도도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는 단어이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5에서 10년은 BCI라는 단어가 대세가 되게 됩니다. 이 BCI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허니잼 채널의 일론의 이야기 플레이리스트에 BCI가 미래를 바꾼다 라는 영상을 확인하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뉴럴링크가 새롭게 허가를 받은 내용이 이 BCI를 활용하여 로봇의 팔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된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초기 아바타 버전이 현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몸이 마비가 된 분들 같은 경우 현재 뉴럴링크를 통해서 컴퓨터의 마우스나 키보드 혹은 스마트폰의 스크린 터치를 대신할 수는 있지만 실제 로봇의 몸을 움직이는 것은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승인을 통해서 앞으로는 로봇의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조금만 더 시간이 나아가게 된다면 벌써 존재하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역시 생각만으로 조종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BCI의 미래입니다. 물론 이게 가능하기까지는 이제 N1 칩이 아니라 N2, N3 몇 번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만 일어나게 될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일론 머스크는 다양한 민가 게시글을 올리면서
MSNBC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밈 이미지 같은 경우 여러 유혹이 있지만 이 유혹에 굴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남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만 본다면 일론 머스크는 그 어떤 것도 사지 않으려고 하는데 MSNBC가 유혹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론 머스크가 MSNBC 인수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올리자 다른 언론사와 MSNBC 패널이 사실상 거의 맛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 또 다른 매체인 엑시오스 CEO가 거의 정신줄을 놓고 일론 머스크에게 뭐라 하는 영상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Elon Musk sits on Twitter every day or X today. Saying like we are the media. 일론 머스크가 하루 종일 X를 하며 우리가 미디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You are the media. 여러분이 미디어입니다. My message to Elon Musk is bull. 제가 일론 머스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입니다. You're not the media. 여러분은 미디어가 아닙니다 라면서 난리가 났죠. 레거시 미디어 입장에서는 자기 밥줄이 끊기는데 엄청나게 화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관중석에 앉아있는 패널들이 다 MSNBC 직원들인데 여기에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듣기 싫었다면 애초에 헛소리를 하지 않았어야 됐죠. 허니잼 채널에서 레거시 미디어에서 나오는 헛소리를 수없이 바로 잡았으며 사실 유튜브도 마찬가지이지만 테슬라와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도 물론이고 좋은 뉴스조차 사실관계가 명백히 잘못되어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혹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소식이 올라오는 것을 매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사실관계가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잘못된 이야기를 잘 왜곡해서 재미있게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더욱더 많은 시청수를 기록하는 게 유튜브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거시 미디어를 포함해서 유튜브에서도 헛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죠. 그런 헛소리를 조금이나마 사람들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매체가 X이다 보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이 밈 이미지 같은 경우 사실 역사가 깊은 이미지입니다. 과거 일론이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에도 똑같은 이미지를 올렸었고 또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전에도 똑같은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2020년 12월 20일인데 바로 그 다음 분기에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와 관련된 정리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점은 이 당시에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언론사에서 올리고 유튜브에서도 모두 다 그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뺏겨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허니잼 채널에서는 당시에도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팩트를 바탕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28일에 정리했던 비트코인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21년 1분기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1.3 빌리언 달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차대조표에서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현금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2021년 1분기 테슬라가 디지털 자산, 즉 비트코인을 사는데 1.5 빌리언 달러를 투자하였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을 매도하여서 일부 현금을 확보하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2021년 1분기 말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1.3 빌리언 달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료 같은 경우는 2022년 1분기까지인데 이때까지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실제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사지도 않았고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가 내려가는 것은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간 것도 있고 또 동시에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후에 공시 자료에서 나오는 회계 처리 방법을 함께 보면서 어떻게 변화한 건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22년 2분기에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때는 실제 비트코인을 매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도 금액을 보게 되면은 936 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2022년 2분기 매도하게 되고 단순하게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디지털 자산 가치만 보게 된다면은 218 밀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2년 2분기 이후에는 비트코인을 사지도 팔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는 조금 내려가서 184 밀리언 달러로 현재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본다 하더라도 이제 디지털 자산을 샀다 팔았다와 관련된 내용은 더 이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이 내용을 공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처리하는 방법은 무형 자산을 처리하는 방법과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은 앞서 자산 가치를 확인했던 대차 대조표에 나와 있는 이 수치는 장부 가치입니다. 장부 가치와 fair value, 그러니까 공정 가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 가치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공시 자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설명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의 시장가가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취득했을 때의 가격보다 내려가게 되면은 항상 임페어먼트라는 형태로 그 내려간 만큼의 손실을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부가에 이 내용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미래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오른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자산 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184 밀리언 달러라는 금액은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비트코인의 최저가를 기록했을 때를 바탕으로 산정된 금액이고 그 차액을 언제 인식하냐면 매도를 할 때는 그 차액만큼을 인식을 해서 장부가에 기록된 금액과 판매가의 차이가 있는 만큼을 모두 다 이득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가장 낮았던 시점은 2022년 11월 21일 15,599불입니다. 테슬라의 디지털 자산 가치인 184 밀리언 달러를 앞서 확인하였던 비트코인 최저가로 나누게 된다면은 11,795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언론에서는 9,700개를 이야기했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더욱더 명확한 추가 정보를 공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공시 자료 같은 경우는 2022년 2분기 탱큐를 나타내고 있고 이 공시 자료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 fair market value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 가치 평가 기준일은 2022년 6월 30일이고 이때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가 222 밀리언 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게 되면은 야후 파이낸스 기준 종가가 19,784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일 때 기준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의 가치가 222 밀리언 달러였기 때문에 이걸 역시 계산해 보면은 11,220개가 나오게 됩니다. 앞서 제가 회계 규칙에 따라서 계산했던 것보다 조금 낮은 수치인데 이는 정확하게 어느 시점을 잡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종가로 잡은 19,784가 아니라 장중에 조금 더 낮은 수치에서 기록을 하게 되었다면은 아까 우리가 계산하였던 11,795개와 똑같은 수치가 나오는 시점도 분명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역시 대충 계산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봤던 이 계산이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가 6만 불일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순간 비트코인은 94,713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스프레드에 이 가격만 업데이트를 해주면 현재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익률과 수익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테슬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약 11,800개이다 라는 점이고 또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장부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가장 낮았을 때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 금액은 1.5 빌리언 달러였으며 지금까지 매도하는 데 사용한 금액은 약 1.2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비트코인이 앞서 살펴본 11,800개인데 이 비트코인의 현재 시장가가 1.1 빌리언 달러입니다. 전체 1.5 빌리언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수익률이 55%가 넘어가고 있으며 수익금은 0.83 빌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1.1조 원이라는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재밌는 게 이때 비트코인 샀을 때도 일론 머스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분명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대부분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5% 수익, 1조 원이 넘어가는 수익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매번 똑같지만 테슬라와 관련해서 다양한 노이즈를 만드는 존재들이 있지만 그 노이즈를 만드는 존재는 본인만의 우물 안에서 개굴개굴 떠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에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간 아까운 일이다 라는 게 2-3년만 지나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수익 금액인 이 0.83 빌리언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수익금과 관련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이는 테슬라의 영업을 통해서 만든 수익이 아니며 일회성 수익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하게 1조 원이다 라는 금액만 보면 엄청난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를 고려하게 되면 실제 테슬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테슬라 각 분기별 당기 순이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당기 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분기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약 2빌리언 달러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가 보고 있는 이 수익금인 0.83 빌리언 달러 같은 경우 한 분기 당기 순이익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고 이 수익이 발생하는 데 걸린 시간이 약 3년 8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도하게 된다면 0.83달러라는 수익금을 회계적으로도 인식하게 되고 EPS도 올려주지만 전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단기 순이익의 현재 규모와 또 미래 더 커지게 될 단기 순이익의 규모까지 고려하면 이것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받을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도 회계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비트코인 때문에 테슬라 주가 오른다라는 이런 하이프 내용이 반드시 나올 건데 이런 헛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가져야 노이즈에 휘둘리지 않고 테슬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기가 상하이의 메가 팩토리 같은 경우 사실상 겉모습은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가 팩토리를 통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중국에서도 만들게 되며 내년 2분기부터도 중국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인한 EPS의 소폭 상승은 있을 수밖에 없는 미래입니다. 또 1년이 지나게 되어서 풀캐파를 달성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EPS에 상당히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기가 상하이 메가 팩토리입니다. 이게 벌써 겉모습은 완공이 되었다. 2025년 에너지 부분의 기여를 벌써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는 모델 Y 1000위안 할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더불어서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델 Y의 이런 엄청난 혜택이 4분기 연말에 진행되고 있다. 중국에서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며 이는 4분기 실적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또 동시에 현재 중국 모델 Y 재고를 다 털어버리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력히 보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모션 같은 경우 12월 31일까지만 진행이 된다라고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4분기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모델 Y 재고를 소진시켜서 2025년부터는 주니퍼를 판매하겠다라는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프리몬트 공장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신규 테슬라 차량이 천에 가려서 목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 가운데 차량 같은 경우 차고가 확실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뭔가 다른 모델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도 천으로 가려두고 있기 때문에 주니퍼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로보택시 언벨 행사 전에 목격되었던 차량처럼 디자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위장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델이 되었든 간 2025년 판매량을 견인할 신규 모델들이 착실하게 준비 중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